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김호성 감독의 대표작 영자의 전성시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박한 현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 여성상을 묘사하는데 주력해온 김호성 감독은 1970년대와 80년대 충무로 최고의 흥행 감독이자 동시에 예술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춘 동시대의 가장 뛰어난 영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감독입니다. 영상시대의 동인으로 활동했던 김호성 감독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하길종 감독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반영하며 70년대 한국 영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김호성 감독은 영상시대 동인 중 흥행성이 가장 뛰어났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영자의 전성시대가 45만 명을 동원하며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최고의 흥행 신기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겨울여자가 60만 명을 동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흥행 신기록을 스스로 갱신하게 되죠. 이 기록은 1993년 서편제가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 전까지 무려 16년간 한국 영화 최고의 박스오피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조혜일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겨울여자는 영자의 전성시대와 함께 김호성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인데요. 남성들에게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허락하는 여주인공 이화의 파격적인 성적 개방성은 아직까지 대단히 보수적이었던 1970년대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파격적인 묘사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문 광고 카피에 이런 이화의 당돌하리만큼 깜찍한 행실은 지탄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용납되어야 하느냐라는 문구가 실릴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 장미화는 이 작품을 계기로 유지인, 정윤희와 더불어 한국 여배우의 전성시대를 이끌 새로운 트로이카로 떠오르게 되고 이듬해 출연한 속 별들의 고향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흥행 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991년 연출한 사회찬미는 불꽃처럼 살다간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 윤신덕과 당대 천재 극작가 김우진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전기 영화입니다. 동경대학에 입학하여 성악을 전공한 윤신덕은 김우진, 홍남파 등과 교류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펼치지만 연문설에 휘말려 크나큰 정신적 고초를 겪습니다. 결국 윤신덕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라고 한 듯 사회찬미라는 명곡을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김호성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미희가 윤심덕 역을 맡아 호연을 펼치고 영화의 OST이자 실제 윤심덕이 불렀던 사회찬미는 아직도 많은 가수들을 통해 불려지는 명곡입니다. 도나우강의 푸른 물결의 멜로디에 김우진이 작사를 한 노래는 사랑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암울했던 시기 청춘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애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한말 멕시코 농장으로 팔려간 조선인들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애니깽은 김호성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애니깽은 1996년 제34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3개 부분에서 수상했지만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비운의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최고의 스캔들이라고 불렸던 이 사건은 애니깽을 본 관객 숫자가 127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원칙상으로 대종상 후보작으로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은 단 하루라도 극장에서 상영을 해야 하는데 애니깽은 당시 개봉은커녕 아직 편집조차 끝나지 못한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이런 작품이 심사 대상이 된 것도 논란거리인데 대종상 최고상인 최우수 작품상까지 탔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대종상 영화제 심사 불공정 의혹이 더욱 거세게 일어난 이유는 당해 작품상 후보로 올랐던 작품들이 너무나도 쟁쟁했기 때문입니다. 장선우 감독의 꽃잎, 박강수 감독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강재규 감독의 은행나무 침대가 있었거든요. 결국 영화제가 끝난 후 거센 압력에 못 이겨 개봉은 했으나 고작 100여 명의 관객만이 본 비운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김호성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1970년대를 상징하는 영화 중 한 편입니다. 70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특유의 관찰자적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는 자칫 눈요깃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호스티스 이야기를 사회 반영적인 드라마로 승화시킨 김호성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조선작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김호성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는 1970년대 유행했던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의 대표작으로 때밀이 청년과 창녀의 사랑을 통해 1970년대 산업화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젊은 하층계급 여성의 삶이 좌절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호스티스 영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의 성공 이후 아류작이 나오면서 호스티스 영화 장르의 탄생의 주범이라는 폄하된 시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개봉 당시 영자의 전성시대는 호스티스 영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청년 영화로서 주목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티스 영화라는 명칭은 영자의 전성시대의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왔던 1977년부터 비로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년대 흥행작의 상당수는 술집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였으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작된 수많은 아류작들까지 감안한다면 70년대 한국 영화 흥행에 있어서 술집 여자들이 차지했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개발 독재에 의해 주도된 압축적 근대화와 산업화의 병폐를 느낄 수 있는 수작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1975년부터 시작된 반짝 경제 호황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향락산업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문화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도시 뒷골목에는 사창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산업화와 농촌 공동체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돈을 벌려는 지방의 나이 어린 여성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당시 이 어린 여성들이 주로 근무했던 저임금 직종이 바로 영화에서 영자가 거쳐갔던 여공, 버스 차장, 식모, 매춘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인공 영자의 삶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무작정 대도시로 내몰린 시골 여성들의 인생 행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정당한 노동을 통해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영자의 순박한 꿈은 사회의 장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됨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제목은 단 한 번도 영자가 느껴보지 못한 전성시대로 붙임으로써 시대의 비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영자가 한쪽 팔을 잃는다는 설정은 영자가 서울에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되었는지를 상징시켜주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영상시대의 동인답게 영자의 전성시대의 미장센 역시 실험적인 미학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장치는 중층의 플래시백 구조인데요. 일반적으로 플래시백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등장인물이 과거의 장면을 이야기할 때 현재 시간 속의 이야기와 행동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자의 전성시대는 이러한 규칙을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영자와 창수가 유치장에서 재회하는 장면에서 창수의 시점으로 첫 번째 플래시백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플래시백이 종료된 후 다시 현재 시점으로 넘어올 때 유치장이 아닌 창수가 일하는 목욕탕이 현재 공간으로 설정되지요. 즉, 플래시백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시간 속의 이야기와 행동이 진행된 것입니다. 두 번째 플래시백 역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춘굴에서 창수와 재회한 후 영자의 시점으로 플래시백이 펼쳐지는데 다시 현재 시점으로 회귀했을 때 이미 상당한 서술적 진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사용된 플래시백 구조는 동시대의 한국 영화에서 사용된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는 짧은 촬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트 촬영이 거의 없이 실제 로케이션 장소에서 촬영을 감행하면서 70년대 중반 한국 사회의 현실을 생생히 담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 등장하는 창녀촌과 매춘굴은 실제 공간에서 촬영되었고, 공장 장면이 나오는 장면은 청계천과 구로공단에 직접 들어가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 장소나 빌려서 찍어도 그만인데 고스톱을 치는 장면, 골목길 장면 하나조차도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 창녀촌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1970년대 드라마로 데뷔한 배우 연복수는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 역을 맡아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 여자의 인생 여정을 실감나게 연기함으로써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출연한 아류작들이 흥행 실패로 끝나면서 영화에서는 더 이상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운의 여배우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영자라는 이름은 급속도로 진행된 기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오직 가족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우리들의 누나, 누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죠. 검열의 영향으로 후반부가 억지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영자의 전성시대를 통해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상시대 동인 마지막 순서로서 이장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